안녕하세요. 4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임상 질문은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노인 관상 동맥 질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연구의 제목은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노인 관상 동맥 질환자의 심혈관 위험도, 건강행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진단받은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교육과 상담으로 구성된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 양식의 서구화, 비만, 고혈압, 흡연 인구 및 스트레스의 증가 등으로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 대상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T 병원에 입원한 노인 관상 동맥 질환자로 대상자는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선출된 20명에서 탈락자를 고려해 대저군과 실험군 각각 22명씩 총 44명을 모집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교육 및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순환기 내과 전문의에 의해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받은 자,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없으며 좌심실 구혈율이 50% 이상인 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및 불구가 없는 자,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대조군의 자료 수집을 먼저 실시한 후 실험군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입원한 노인 관상 동맥 질환자 및 보호자를 만나 연구 목적과 실험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환자의 의무 기록과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동질성 확인을 위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혈관 위험도는 환자의 의무 기록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건강행위의 삶의 질은 구조화된 설문의 자가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실험 설계에 비동등석, 대조군, 전후시차 설계를 이용하였고 본 연구자가 문헌을 토대로 개발하고 타당도를 확인한 2단계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 입원 시 교육 프로그램은 2회 교육으로 1회차 교육은 입원 2일째 때, 2회차 교육은 퇴원 전달 교재를 이용하여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 퇴원 후 상담 프로그램은 퇴원 후 4주 동안 1회 외래 상담과 3회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조군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실험군에게 사전조사와 실험처치, 사후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습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크롬바흐 알파 개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카이 제곱 검정, 피셔의 정확 검정, T테스트, 만 휘트니유 검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가설 검증 및 추가 분석은 T테스트, 만 휘트니유 테스트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1.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심혈관 위험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삶의 질 점수가 높을 것이다. 입니다. 연구 도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위험도는 나이, 성별, 혈중 총 콜레스테롤, 혈중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혈당, 흡연 유무에 관한 자료로 구성된 플라밍그램 리스크 스코어로 항목별로 제시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산출된 점수를 말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상 동맥 발생률이 높습니다. 건강행위는 워커 세크리스트 팬더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도구 HPLP를 바탕으로 측정했습니다. 총 25문항으로 건강책임 5문항, 운동 4문항, 식습관 8문항,
스트레스 관리 5문항, 흡연 습관 3문항으로 4점의 리크레스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를 잘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질은 웨어, 코신스키와 대웨이의 SF36 도구를 바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총 36문항으로 신체적 기능 10문항, 신체적 역할 제한 4문항, 통증 2문항, 일반적 건강 5문항, 활력 4문항, 사회적 기능 2문항, 감정적 역할 제한 3문항, 정신건강 5문항, 건강상태 변화량 1문항으로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입니다. 연구의 동질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간인 평균 재원일은 실험군은 4.271, 대조군은 3.551, 심실 구혈율은 실험군에서는 62.7%, 대조군에서는 61.3%, 심장질환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 실험군의 63.6%, 대조군의 72.7%에서 가족력이 없다. 흡연은 실험군의 27.3%, 대조군의 22.7%가 흡연을 한다. 음주의 경우에는 실험군의 36.4%, 대조군의 40.9%에서 음주를 한다. 커피 음용의 경우에도 실험군의 81.8%, 대조군의 72.7%에서 커피 음용을 한다. 동반 질환, 실험군의 63.6%, 대조군의 77.3%에서 동반 질환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모든 변수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으로 심혈관 위험도의 평균 점수는 실험군 22.09%, 대조군 20.5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건강행위의 평균 점수는 실험군 60.77점, 대조군 61.6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삶의 질의 평균 점수는 실험군 57.75점, 대조군 57.3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1.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는 대조군보다 심혈관 위험 점수가 낮을 것이다.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의 심혈관 위험 점수는 사전 22.09%에서 사후 13.73%로 감소하였고 대조군도 사전 20.55%에서 사후 18.05%로 감소하였으나 양군 간의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 내 심혈관 위험 점수 차이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습니다. 가설 2.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건강행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의 건강행위 평균치는 사전 60.77점에서 사후 70.41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의 건강행위 평균치도 사전 61.68점에서 사후 64.68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군 간의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건강행위 점수 차이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가설 2는 지지되었습니다. 가설 3.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삶의 질 점수가 높을 것이다.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군의 삶의 질의 평균치는 사전 55.75점에서 사후 64.14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의 삶의 질 평균치도 사전 57.30점에서 사후 60.62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군 간의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삶의 질 점수 차이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가설 3은 지지되었습니다. 재원 사항으로는 임상에서 노인 관상 동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 관상 동맥 질환자의 추후 관리에 대한 연구를 제안합니다. 다학제적팀으로 구성된 포괄적이며 대중적인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논문의 장점으로는 심장재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논문 파악이 용이하였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연구가 2011년에 실시되어 최근 논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느낀 점으로는 병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크게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노인을 대상으로 심장 재활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로 반복적인 연구 및 개선을 제안하였는데 치매 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자들에게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적용을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가 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상동맥 질환자들까지 연구 대상자들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조 발표자 김소진이었습니다.